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딸기 제품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 바누아투의 박용주라고 합니다. 예, 바누아투는 제가 이제 오픈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름을 지으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마땅한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바누아투라는 남태평양의 섬나라가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누아투로 이름을 지으면서 저희 매장에 오시는 고객들도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또 일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까지도 역시 좀 행복한 마음으로 빵을 만들고 또 빵을 드시는 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 사실은 뭐 이제 예선 전부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긴 시간을 준비를 했었어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뭐 이제 대회를 해야 되는 거니까 또 집중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매장을 좀 놔두고 직원들이 좀 알아서 움직이게끔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훈련에만 매진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좀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었는데 또 뭐 잘 성과가 잘 돼서 또 뭐 그런 것까지 다 같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 하는 제품들은 다 저희가 이제 매장에서 지금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예, 지금 딸기 슈크림 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딸기 슈크림 빵은 이제 브리오슈 반죽에 이제 딸기 레진을 첨가해 가지고 이제 반죽을 했고요. 그 안에 이제 딸기 슈크림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제품을 만들었는데 한번 잘라서 보면은 안에까지 이렇게 크림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형할 때나 이렇게 충주문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딸기 슈크림빵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딸기 슈크림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딸기 슈크림을 만들 때 이 크림 믹스 골드라는 걸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바닐라 빈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딸기 크림을 만들 때 훨씬 더 딸기 풍미도 훨씬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다른 뭐 맛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딸기 크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물을 먼저 붓고 그다음에 딸기 레진, 자, 레몬 농축액도 20g 계량하겠습니다. 레몬 농축액은 맨 마지막에 다 섞고 나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골고루 섞이면 섞고 나서 이제 레몬 농축액도 섞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진 듯한 느낌이 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뭐 크림을 이렇게 쌀 수 있을 정도의 되기가 맞춰집니다. 자, 이렇게 뭐 쉽게 그냥 이렇게 크림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딸기 슈크림빵 반죽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밀가루부터 계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드라이스트 고당용 냉동 이스트를 계량하겠습니다. 자, 버터를 계량하겠습니다. 자, 버터는 스위트 버터랑 락티 버터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락티 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반죽을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료는 노른자랑 그다음에 버터, 그다음에 딸기 레진만 나중에 넣고 일단 먼저 믹싱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사용하는 밀가루가 이제 이태리에서 수입되는 베르데 밀가루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사용을 해본 바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브리오슈라든가 강력분으로 사용하는 우리 당과자 빵들이라든가 이렇게 반죽을 했을 때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좀 질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베르데 밀가루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게 막 질긴 게 아니라 이렇게 식감 자체가 좀 딱 끊어지는 느낌이라 더 했을 때 좀 더 뭔가 질기지 않고 뭐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이렇게 잘 넘어가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씹었을 때 질깃함이 좀 적어서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염려를 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이제 단백질 함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적어서 볼륨이 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뭐 제품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볼륨에서도 전혀 문제 없이 일반 우리가 쓰는 강력분처럼 제대로 더 잘 나오면 잘 나오지 덜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브리오슈 반죽은 버터나 이제 노른자 같은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믹싱을 1차적으로 좀 어느 정도 한 후에 버터랑 노른자를 나중에 좀 나누어서 넣습니다. 이제 노른자가 또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 우리가 영양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는 거지만 나중에 버터가 믹싱이 좀 더 잘 되게끔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노른자를 좀 많이 넣는 이유도 있습니다. (1차로) 버터를 한 3분의 1 정도 넣겠습니다. 계란 노른자도 한 반 3분의 1 정도. 전통 브리오슈 반죽을 할 때는 지금보다 이제 믹싱을 더 많이 한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글루텐이 형성이 되면서 됐을 때 버터를 투입을 하고 또 믹싱을 해서 또 반죽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상태에서 또 투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건 양이 전통 브리오슈보다는 버터가 좀 적기 때문에 좀 이 정도 상태가 됐을 때 2차로 나머지를 다 투입해도 됩니다. 이제 브리오슈 반죽에서 가장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이 버터를 이제 섞을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글루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후에 넣고, 그래서 한 3번 정도 사실은 나누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버터 양을 많이 넣거나 또 너무 일찍 투입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믹싱도 잘 안 되고 너무 오래 믹싱을 또 해야 되는 현상이 있다 보니 또 너무 열이 많이 올라가서 나중에 반죽이 처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좀 버터 함량을 좀 350g으로 좀 줄여서 한 35%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뭐 믹싱을 해도 나중에 성형하기도 훨씬 좀 편하고 작업하기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제 반죽이 어느 정도 뭉쳐지면은 마지막으로 딸기 레진을 넣겠습니다.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갈까 보다. 이제 브리오슈 반죽은 일반 또 당과자빵이나 이제 이런 거랑 틀린 게 버터가 뭐 유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온도가 또 너무 높아도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이 좀 처짐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유럽빵 바게트 종류나 이런 것들 치는 것보다는 조금 높게 치지만 일반 당과자 반죽보다는 온도를 좀 낮게, 보통 뭐 당과자 빵 같은 경우는 한 27도, 28도 뭐 그런 느낌으로 치는데 요거는 한 24, 5도 정도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네, 지금 이런 상태면은 반죽이 잘 된 겁니다. 지금 온도가 이제 한 22.8도, 9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한 요 정도면 23도 뭐 가까이 되는데 요 정도 23도에서 한 24도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브리오슈 반죽을 가지고 지금 두 가지 제품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쪽은 지금 딸기 슈크림 빵으로 쓸 거고 또 이쪽은 딸기 마롱 빵으로 해서 만들 제품입니다. 일 차 발효가 이제 끝나서요. 이제 펀칭을 준 후에 30분간 냉장 발효를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냉장 발효를 시키는 이유는 아무래도 브리오슈 반죽이 질기 때문에 손에 많이 달라붙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좀 넣어두었다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장고에 넣겠습니다. 자, 딸기 슈크림 반죽이 이제 한 30분 이상 이제 냉장고에 이제 두었다가 이제 빼서 바로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무게는 40g입니다. 자, 40g 분할해서 그냥 둥글리기로 바로 팬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팬닝을 해서 2차 발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딸기 슈크림빵 2차 발효가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오븐 굽기 전에 계란물을 먼저 바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란물을 바른 후에 가위로 이렇게 십자로 자르겠습니다. 네, 가위로 자른 후에 이제 딸기 크림을 안에다가 짜겠습니다. 근데 짤 때 좀 꾹 눌러서 좀 짜야 나중에 크림이 봉긋하게 올라오지가 않기 때문에
좀 꾹 눌러서 짜서 이런 정도로 크림이 안으로 쭉 들어가게 좀 꾹 눌러서 짜야 됩니다. 이렇게 짠 후에 이제 콩가루를 조금씩 뿌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당적 딸기를 다이스된 딸기를 사용하여 당적하면 껍질이 없어 식감과 맛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딸기를 건조시키면 본래의 맛이 많이 상실됩니다. 선인은 체리 크기의 미니 딸기만을 선별한 후 반당적하여 딸기의 식감과 맛을 최대화시켰습니다. 선인의 반당적 통딸기를 케이크 샌드, 빵, 무스 등의 내용물에 사용하시면 최고의 딸기 맛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 큰 거는 하나씩만 넣고 작은 거는 2개씩이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형을 한 후에 토핑을 한 후에 굽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리 밀가루,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밀가루인 한국, 미국 밀가루는 글루텐 함량을 기준으로 강력, 중력, 박력으로 분류합니다. 프랑스 밀가루는 회분 함량을 기준으로 T45, T55, T65 등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이태리 밀가루는 도정의 정도로 분류합니다. 화면의 표를 보면 좌측의 00으로 갈수록 도정이 가장 많이 된 밀가루로 00은 우리나라의 백밀가루이며 가장 우측의 인터그랄레는 통밀가루입니다. 도정의 정도에 따라 사이에 1, 2타입의 밀가루가 있습니다. 화면의 사진처럼 이태리 밀가루의 포장지에는 T400 타입이라는 표시가 있는데요. T4는 이태리어로 타입이라는 뜻입니다. 1차로 도정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후 2차로 W에 의해 분류됩니다. W는 반죽의 단단함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W 수치는 반드시 글루텐 함량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 분류해보면 200 이하는 박력, 200에서 300은 중력, 300 이상은 강력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3차로는 PL 수치에 의해 분류되는데요. PL은 힘과 신장성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힘과 신장성은 제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듯이 0부터 1까지 표시가 되며 0으로 갈수록 신장성이 좋고 1로 갈수록 신장성이 떨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신장성은 사진과 같은 익스텐소 그래프라는 기계로 측정하는데 45분, 90분, 135분에서 3회 반죽을 늘려 신장성을 측정합니다. 그 결과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를 얻습니다. 왼쪽은 베르데 밀가루이며 오른쪽은 이태리의 유명한 밀가루 회사인 시사와 유사한 타입의 밀가루입니다. 우선 신장성을 길이인 밀리미터로 나타낸 2를 확인해 주세요. 베르데가 C사의 밀가루보다 더 길게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신장성이 좋음을 나타냅니다.
반면 힘을 나타내는 R값의 경우 시간이 지나며 힘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르데 밀가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글루텐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 발효에는 적합하지 않은 밀가루입니다. 오버나잇이나 4시간 이상의 중종법 반죽에 사용하시면 빵이 나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분류 방법으로 선인이 판매하는 2가지의 이태리 밀가루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르데는 00 타입이며 W 강도는 280에서 310으로 중강력에 가까운 밀가루입니다. 또한 pL이 0.5에서 0.6으로 신장성과 동시에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네톤의 전용부는 00 타입이며 W 강도가 390에서 420, pL 수치가 0.5에서 0.55로 초강력분에 속합니다. 이태리 밀가루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쇼트한 식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질기지 않고 딱딱 끊어지며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할 수 있어 브리오슈와 당과자빵의 최적의 밀가루입니다. 두 번째는 볼륨감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밀가루 T55로 빵을 만들면 쇼트한 식감은 주지만 우리나라의 강력분보다 볼륨이 낮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태리 밀가루 베르데는 쇼트한 식감과 동시에 강력분만큼의 볼륨이 나옵니다. 화면의 사진을 보시면 베르데로 만든 식빵은 강력분으로 만든 식빵만큼 볼륨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강력분과 같은 볼륨, 이것이 이태리 밀가루의 특징입니다. 당과자빵에 이태리 밀가루를 적용하여 최고로 부드러운 빵을 만들어 보세요. 자, 지금부터 딸기 마롱을 만들어 볼 겁니다. 지금 이 딸기 마롱 안에는 이름 마롱이 들어가 있듯이 안에 마롱 크림을 만들어 가지고 포항을 해서 이제 그 위에는 지금 이 딸기 비스켓을 만들어서 이제 올린 겁니다. 올려서 이제 구워서 위에 생크림을 짜고 딸기를 장식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제품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안에 지금 딸기 크림, 아니 마롱 크림이랑 생크림이랑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딸기 마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롱 크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량할 게 이제 카스타드 크림 중에는 지금 여기 크림 믹스 골드인데요. 보통의 카스타드 크림은 안에 바닐라 향이 들어 있는데 요 지금 골드 믹스는 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맛을 낼 때 이 바닐라 향이 이렇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풍미를 잘 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롱 레진 계량하겠습니다. 천연 밤 추출물이 들어있어 풍부한 밤맛을 발현합니다. 밤 페이스트가 가격이 높아 사용하기 어려우시다면 고구마 페이스트 또는 백앙금에 마론 레진을 3% 추가하여 밤 앙금을 만들거나 마론 크림, 마론 케이크 등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당적 밤 조각 계량하겠습니다. 자, 당적 밤 계량하겠습니다. 먼저 흰 앙금을 먼저 가볍게 좀 풀어 놓겠습니다. 자, 먼저 좀 설명을 하면은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이 섞으면 되는데 이제 섞기 전에 버터를 이제 중탕이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녹여가지고 이 아까 크림믹스 골드를 여기다 풉니다. 풀고 나서 나머지 다 같이 넣고 섞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버터를 녹여서 크림 골드를 섞을 건데요. 이 지금 이런 스위트 크림이나 이런 걸 만들 때는 락티 버터보다는 이 스위트 버터를 쓰는 게 신맛이 덜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크림믹스 골드를 섞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잘 섞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딸기 마롱 비스켓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 버터를, 이 스위트 버터를 좀 포마드 상태로 좀 만들어야 되죠.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좀 전자레인지 잠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버터랑 설탕을 먼저 섞습니다. 이 마롱 비스켓은 그냥 위에 살짝 우리 성냥을 한 후에 이제 씌우는 건데 뭐 이렇게 믹싱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만 섞어서 골고루만 잘 섞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계란을 넣고 모든 크림을 만들 때 뭐 마찬가지인데 이 계란이나 뭐 노른자가 들어갈 때는 항상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섞어 주셔야 잘 섞입니다. 분리가 되지 않고. 자, 버터, 설탕, 계란을 요런 정도로 이제 섞어 놓고요. 이제 먼저 채를 쳐서 밀가루 채를 치겠습니다. 자, 밀가루에 이제 베이킹 파우더를 같이 넣고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친 가루를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섞이고 나면은 나머지 우유랑 딸기 레진을 섞도록 하겠습니다. 뭐 골고루 섞기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비스킷이 아니라서. 자, 이렇게 잘 섞어 주시기만 하시면 되고, 사용하기 전에 좀 냉장고에 좀 두었다가 대기를 좀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에 좀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제 밀어 펴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좀 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딸기 마롱빵도 이제 냉장 휴지를 한 30분 이상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은 70g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할한 후에 한 벤치 타임 한 20분만 주고 다시 성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타임이 이제 끝나서 이제 마롱 포항을 좀 하겠습니다. 포항은 50g. 자, 이렇게 포항 후에 이제 비스켓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비스켓 분할은 20g씩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g씩 분할을 해서 약간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밀어 펴서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밀대로 이렇게 밀어 피기 전에 좀 모양을 약간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이렇게 빵을 좀 만들어서 약간 길쭉하게 빵이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자, 씌우기 전에 이렇게 반죽에 물을 좀 살짝 바르고요. 비스켓이 좀 잘 붙어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바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스켓을 씌우고 2차 발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마롱이 이제 오븐에서 구워져 나와서 이제 냉각을 시킨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크림이랑 해서 이제 장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위가 이제 비스켓이기 때문에 지금 바삭바삭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손으로 그냥 톡톡 깨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살짝 눌러서 깨주시고, 그래서 위에다가 크림 샹띠를 짜서 딸기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림을 짜준 후에 이제 딸기를 이렇게 뭐 깍둑 썰기 비슷하게 이렇게 잘라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